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삶의 교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박지혜 의사입니다. 30년간 노인의학을 연구하고 진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소중한 건강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씻을 때 놓치는 한 부분이 여러분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 들리고 어쩌면 과장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최근 연구들은 우리 몸의 특정 부위에 대한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할 때 심각한 건강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위들은 특히 우리 나이가 들수록 목욕 중에 자주 간과됩니다. 우리 몸의 유연성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으면서 씻기 어려운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소홀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들에 박테리아, 땀, 그리고 곰팡이가 조용히 자라나 방치되면 실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자주 제대로 씻지 못하는 5가지 신체 부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액순환 문제부터 눈에 띄지 않게 발생하는 피부 감염까지, 이 부위들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부위는 너무나 자주 간과되지만 면역체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곳을 씻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보다 훨씬 더 지킬 수 있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삶의 교훈 채널의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1. 발 관리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어르신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신체 부위는 바로 우리의 소중한 발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이 발이 우리 건강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목욕할 때 발에 물만 흘려보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우리처럼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고 당뇨나 면역력 저하로 고민하시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발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 집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고 어서 오세요, 새해요, 세균들 하고 초대하는 것과 같거든요. 곰팡이 감염은 발가락 사이나 발톱 밑과 같이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특히 좋아합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무좀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우리 나이에는 피부 염증이나 치료가 쉽지 않은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더 걱정되는 점은 나이가 들면서 신경 감각이 둔해져 발에 생긴 문제를 초기에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발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느끼지 못하다가 상태가 심각해진 후에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곰팡이 외에도 각질이 쌓이고 발 뒤꿈치가 갈라지고 땀이 남아있으면 피부 장벽이 약해져 감염이 혈류로 침투할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한 발당 단 5에서 10초만 투자하면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발가락 사이, 발톱 밑, 발 뒤꿈치 주변까지 꼼꼼히 씻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완전히 말리는 것입니다. 씻은 후에는 발을 제대로 말리고 가벼운 보습제를 바르면 피부를 부드럽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미용 관리가 아니라 혈관 건강 관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발은 단순히 걷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신체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발은 가장 멀리 있고 쉽게 가려지기 때문에 무시하기도 가장 쉬운 곳이죠. 다음 목욕 시간에 물만 흘려보내고 발이 깨끗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몸을 굽히기 힘들더라도 의자에 앉아서라도 발을 제대로 관리해 주세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는 소중한 발을 위한 매일 10초의 투자,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2. 두피 관리의 중요성. 두 번째로 살펴볼 부위는 바로 두피입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거나 짧은 헤어스타일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두피 관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두피도 피부의 일부입니다. 몸의 다른 부분처럼 두피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두피를 소홀히 하면 기름, 땀, 죽은 피부세포, 그리고 환경 오염 물질들이 쌓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축적물은 국소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부 장벽도 약해지고 장기적인 자극도 생기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두피 건강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만성적인 건조함이나 각질은 피부의 무결성을 손상시키는 경미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두피의 박테리아가 열린 상처나 나이로 인해 약해진 모낭으로 침투할 수도 있습니다. 두피에는 몸에서 가장 많은 피지선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씻지 않으면 다른 어느 부위보다 빠르게 기름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 기름은 산화되고 굳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병원균의 온상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샴푸 사용 횟수를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더 약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완전히 씻지 않는 것은 도움보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가늘거나 대머리이거나 정수리 부분이 얇아진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샴푸할 때 두피를 몇 분만 부드럽게 마사지해도 머리와 목으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고 림프 배출이 촉진되며 정신적 명료함과 스트레스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청결함을 넘어 전체 시스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짧거나 가늘거나 아예 없더라도 두피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씻고 가볍게 마사지해주세요.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는 감사하며 몸은 조용히 그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3. 배꼽 관리의 중요성. 세 번째는 배꼽 부위입니다. 배꼽은 몸에서 가장 작은 부분 중 하나지만 가장 간과되는 곳이자 놀랍게도 가장 더러운 곳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샤워할 때 배꼽과 같은 작은 부위는 쉽게 간과됩니다. 작은 부분인데 무슨 애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배꼽은 땀, 죽은 피부세포, 비누 잔여물, 옷에서 나온 보풀아기가 모일 수 있는 움푹 들어간 부분입니다. 정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해로운 박테리아와 효모가 숨을 수 있는 완벽한 장소가 됩니다. 일부 경우에는 경미한 자극이 배꼽염이라고 불리는 감염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영아에게 더 흔하지만 당뇨병이나 면역체계가 약화된 노인 환자에게도 점점 더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어둡고 습하고 따뜻한 배꼽 환경에서 번성하여 조용히 발적, 악취 또는 분비물을 일으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초기 징후가 미묘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감염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시점에서는 치유가 20년 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배꼽석이라고 알려진 딱한 축적물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작고 어둡고 악취가 나는 덩어리로 의학적 제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피하는 것은 간단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매일 씻을 때 수건으로 감싼 손가락이나 부드러운 면봉을 사용하세요.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배꼽 안쪽을 부드럽게 닦고 해당 부위를 완전히 말리세요. 깨끗한 배꼽만큼이나 건조한 배꼽도 중요합니다. 남아있는 수분은 미생물이 번식하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복부 수술을 받았거나 해당 부위에 피부 주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있습니다. 배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위생을 넘어 예방적 건강입니다. 특히 면역체계가 나이와 함께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 작고 숨겨진 곳을 소중히 다루세요.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4. 유방 밑부분 관리의 중요성. 네 번째는 유방 아래 부분입니다. 많은 노년 여성과 일부 남성에게도 유방 아래 부위는 가장 쉽게 자극받고 간과되는 신체 부위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나이가 들면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피부주름은 종종 따뜻하고 습하여 매일 씻고 말리지 않으면 세균과 곰팡이가 자라는 핫스팟이 됩니다. 여기에 피부는 얇고 섬세하며 땀을 가두고 공기 흐름을 줄이는 옷과 속옷으로 자주 덮여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조합은 마찰, 습기 및 감염으로 인한 빨간색 염증성 발진인 피부염에 완벽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약간의 가려움이나 발적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고통스러운 염증, 열린 상처 또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 곰팡이 감염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방수술, 체중 변화 또는 수년에 걸친 자연적인 처짐을 경험한 여성들은 이러한 문제에 더 취약합니다.
그리고 유방 아래 부위는 거울에서 항상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해질 때까지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샤워 중에 빠르게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위는 의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피부를 부드럽게 들어올리고 순한 비누로 철저히 씻고 잘 헹구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입니다. 이 목적만을 위해 사용되는 깨끗한 수건이나 부드러운 천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습기에 더 취약한 사람들은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해당 부위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향 바디 파우더나 옥수수 전분을 조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의 무결성을 보존하고 치유하는 데 몇 주가 걸릴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하며 신체적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부위의 방치는 특히 따뜻한 계절이나 신체 활동 중에 하루하루 조용히 편안함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몇 초만 신경 써도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몸의 이 부분도 다른 부분만큼 존중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5. 사타구니 관리의 중요성. 5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위는 사타구니입니다. 이곳은 신체에서 가장 민감하고 쉽게 자극받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또한 가장 많이 간과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사타구니는 큰 위생 실패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이는 작은 간과로 인해 문제 지점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피부가 느슨해지고 주름이 더 생기며 근육톤이 변화합니다. 이는 수분이 모일 수 있는 곳이 더 많아지고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자랄 기회가 더 많아지며 불편함, 냄새 또는 피부 손상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녀 모두 이러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에 너무 당혹스럽거나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아닌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사타구니 부위의 피부는 섬세하고 종종 마찰에 취약하며 꽉 끼는 옷, 실금 또는 장시간 앉아있는 것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제대로 씻고 말리지 않으면 사타구니 부종, 효모 감염 또는 모낭염과 같은 상태가 많은 경고 없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금 발적이 있고 조금 가려움이 있다가 갑자기 쉽게 사라지지 않는 통증이나 피부 손상을 다루게 됩니다. 조용히 위험한 점은 이 부위의 감염이 얼마나 빨리 퍼질 수 있는가입니다. 림프절 및 기타 중요한 구조와의 근접성 때문에 경미한 피부 문제조차도 즉시 관리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노년의 몸에서는 치유가 더 느리고 복잡해집니다. 매일 이 부위를 씻는 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씻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 순한 무향 비누와 맨손이나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세요. 거칠게 문지르지 말고 거친 수건으로 말리지 말고 철저히 하세요. 주름 사이를 깨끗이 하고 조심스럽게 헹구고 완전히 말리세요. 습기가 지속적인 문제라면 활석이 없는 파우더나 장벽 크림의 얇은 층을 바르면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일 청소가 더욱 중요하며 얼마나 작은 사고라도 항상 따라야 합니다. 발진이나 냄새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 시점에서 피부는 이미 압도되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타구니 부위는 편안함, 이동성, 그리고 자신감까지 향상시킵니다. 통증 없이 걷고 스트레칭하고 잠을 잘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부위를 매일 관리하면 단순히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이상을 하는 것입니다. 몸의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를 무너짐, 감염, 장기적인 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생각들 친애하는 어르신 여러분,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종종 가장 작은 습관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일상적인 위생이 생사의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몸을 돌보는 방식, 특히 이런 간과되기 쉬운 부위들은 장기적인 건강, 편안함, 심지어 수명에도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부위 중 어떤 것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오늘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나요? 사실 후반기 인생에서의 지혜는 단지 큰 인생 교훈을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조용한 것들, 일상적인 루틴,
우리 몸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 그리고 매일 우리가 여전히 가진 몸을 부드럽게, 일관되게 존중하며 보호할 기회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 비디오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몸에 대한 더 깊은 감사와 의도적으로 돌볼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먼지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답고 여전히 펼쳐지는 삶을 통해 여러분을 실어 나르는 그릇을 보존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중요하니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삶의 교훈 채널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